언어는요,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중에 무조건 리스닝부터 하는 거예요.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들어야 돼요. 옛날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설거지할 때도 AFKM 방송을 틀어놓고 CNN을 틀어놓고 그렇게 자꾸 들으면 귀가 열린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개 짖는 소리를 오래 들으면 이해가 된다. 비슷한 거예요. 영어는 자꾸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사실은 이 영어라는 거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영어는 우리나라 애들 다 잘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뭐 애들 토익 했고 했으면 됐지. 이제는 중국어를 해야 돼. 뭐 일본어 해야 돼. 뭐 프랑스어 해야 돼. 3개국어 해야지. 영어 하나로 모자라. 근데 저는 이거는 영어를 제대로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아직도 영어를 잘 구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익, 그다음 얻을 수 있는 경험의 퀄리티 이런 게 훨씬 크고요. 중국을 갔어요. 중국의 VIP, ABC, VIP 키즈, 뭐 신동방 이런 대기업들을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임원회의에 한 20명이 들어와요. 네.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해요. 아, 자기는 스탠포드 나왔고 페이스북에 5년 일했고 자기는 하버드 나왔고 애플에서 3년 일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특징이 뭐냐면은 1년에 중국 사람 중에 5만 명씩이 아이비리그에서 졸업을 해요. 5만 명의 중국인이 매년 미국 아이비리그를 졸업해요. 네. 근데 중국의 특징이 뭐냐? 아이비리그 나온 사람들이 미국에 취직을 하고 5년 정도 경력을 쌓으면 무조건 귀국해요. 왜냐하면 자국 시장의 파텐셜이 훨씬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월급쟁이로 사는 것보다 중국으로 돌아와서 창업을 하거나 중국 기업을 키워서 IPO 시키거나 이게 업사이드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큰 회사의 매니지먼트들은 유창한 영어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할 일이 없네요.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중국만 그러냐? 동남아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동남아의 리더들도 그렇기 때문에 상업, 무역, 내가 중국의 소비자를 직접 만나고 이럴 일들이 있다면 영어보다 중국어 유용하겠지만 의사결정권자들, 그 다음에 기업의 리더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기에는 유창한 영어가 훨씬 유용하다. 애매하게 영어 하다가 또 중국어도 하고 뭐 인도 하는 것보다는 영어 자체를 잘하는 게 훨씬 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어를 잘한다라는 개념이 내가 발음이 좋고 북미 발음이고 엄청 플루언트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스킬이 있는 거죠. 모를 때 모른다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때 쉬운 단어로 쉽게 설명해 줄 줄 알고 이런 스킬들, 그러니까 결국은 소통에 대한 역량 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제가 이렇게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저는 사실 뭐 월드뱅크, IFC, 아시아개발은행 이런 데가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 제 고려 대상에 있는 직장들이 아니었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두바이에 가서 월드뱅크, IFC 일하는 사람들을 만났더니 진짜 뭐 수억대 연봉에 집과 교육비 다 받고 두바이에서 일하니까 소득세 하나도 안 내고 그런 시내 직장들이 있는데 거기 일하는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나 아니면 교육 수준이 우리나라에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인재들보다 월등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니요. 다 뭐 예를 들어 뭐 미국의 금융권이나 뭐 영국 이런 데서 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필리핀 출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요? 인도 출신들도 엄청 많고. 영어를 할 줄 알아서 그런 거예요? 영어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 순간 채용 공고를 볼 때도 이게 서치되는 범위가 엄청 넓어지는 거죠. 하다못해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링크드인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링크드인을 한국어로 할 때랑 영어로 할 때랑 또 이게 토크의 차이가 엄청 넓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직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는 분이 유네스코라고 하는 국제기구의 에이펙의 체어맨이 되신 거예요. 한국 분이신데. 한국에서 이제 공직에 계시다가 가셨는데 그분을 태국 방콕에 본부가 있으니까 거기서 뵀는데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직원들이 이 일을 너무 못해서 내가 한국에서 데리고 있던 똑똑한 후배들을 너무너무 데리고 오고 싶은데 얘들이 영어를 못한다. 진짜 여기 오면은 다 에이스 될 친구들인데 영어를 못해서 못 데리고 온다. 그 딱 하나네요. 영어 그냥 하나인데. 딱 하나. 사실 다른 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영어 그냥 딱 하나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어머님들한테도 말씀드릴 때가 있고 뭐 직장인분들한테도 말씀드릴 때가 있지만 영어를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는 거가 골프에서 드라이버에 집착하는 것처럼 영어를 너무 발음과 세련됨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영어를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나는 영어는 잘 못하지만 수학을 잘하니까 이과 가서 의대 가면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영어를 처음부터 언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영어로 친구도 만들 수 있고 영어로 취직도 할 수 있고 영어로 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영어로 보는 거죠. 이게 뭔가 이 표로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 나라는 사람이 있고 영어를 하나 거치면은 이게 확 가지가 뻗어지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는 가지 중에 하나로 영어를 생각하는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데 이게 제 삶이에요. 제 라이프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요 라이프 중에 요만큼이 영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영어를 하면은 이 라이프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가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는 하나가 거예요. 더 세 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두 번째 그 복제본이 훨씬 크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내 세상 중에 나는 취직해야 되니까 토익, 나는 수능 쳐야 되니까 외국어 영역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 자체가 이 영어가 우리 삶에 가져다 줄 수 있는 효익을 방해하는 엄청난 허들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여기서 드는 생각은 근데 요새 좀 많이 말씀하시는 게 AI 덕분에 이제 글로 쓰는 거는 거의 많이 극복이 됐고 그다음에 말하는 것도 이제 실시간 통역이 다 나올 거다. 이게 진짜 번역기로도 앞으로 될까 안 될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메신저를 통해서 소통하는 거는 자동 번역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아예 소통을 못 하실 분들이 메신저를 이용해서 외국 사람과 채팅을 하거나 업무적 소통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최근에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베트남 회사랑 일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원격으로 엔지니어의 서로 그 뭐랄까 프라이드? 네.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뭐 간을 보는 네가 IT를 뭐 좀 알아? 뭐 해봤어? 이런 텐션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뭔가 쟤들이 이런 식으로 개발 안 해요.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뭔가 좀 블레임 하면서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출장을 가서 같이 3박 4일 동안 일도 세게 하고 술도 세게 먹고 이제 화합의 그 시간을 가졌죠. 영어로 막 얘기하면서 어깨 동무도 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서로 온라인이 네, 온라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네가 걔구나 막 이러면서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갔다 오니까 이제 메신저로 소통을 하는데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브라더로 바뀐 거예요. 네, 그냥 뭐 누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브라더 뭐 이것 좀 봐줘, 뭐 브라더 뭐 내가 빨리 해줄게. 그리고 이제 업무 효율과 스피드가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자동 번역기로는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걸 또 이제 자동 번역기의 한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님의 통역사로 엄청 유명해지신 샤론 최의 그 통역을 보셨죠? 통역을 보면은 봉준호 감독이 한 한국말을 직역하지 않아요. 그냥 이 봉준호 감독님의 메시지를 영어로 제일 잘 반영할 수 있는 영어를 골라서 통역을 한 거지 이거를 직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 번역기는 어쩔 수 없이 직역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뉘앙스라는 거에 전달해서는 사람이 실제로 통역이나 아니면 영어를 구사하는 것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일례로 말씀드리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impolite하다, 예의가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은. 근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한국 사람들이 excuse me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excuse me가 한국말로 뭐죠?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이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excuse me가 직역하면 실례합니다인데 우리나라에서 실례합니다는 말을 잘 써요, 안 써요? 거의 써본 적이 안 써요. 어저께 몇 번 쓰셨어요? 실례합니다요? 네. 근 한 달 동안 써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미국 사람들 하루에 excuse me 몇 번 쓸 것 같으세요? 근데 저도 예전에 어학연수 할 때 이게 익스도 잘 발음 안 하잖아요. 네. 퀘스미 이거를 거의 달고 살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excuse me를 실례합니다로 배워버리면 실례합니다를 쓸 때만 excuse me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실례합니다를 안 쓰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excuse me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미국에 가면은 지하철에서도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웨이터 부를 때도 사실 웨이터 이렇게 안 불러요. excuse me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조금 무례한 말을 해도 excuse me?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이럴 때도 excuse me라고 하잖아요. 먼저 일어날 때도 excuse me? 뭐 나는 전화 받아야 된다 이러고 나가고. 만능 언어네요? 네, 만능 언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직독으로 배우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실례합니다를 쓸 때만 excuse me가 나오니까 절대 안 쓰겠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excuse me를 안 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왜 기본적인 상황에서 excuse me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쏘리도 괜찮습니까? 그렇죠. 네. 쏘리라는 것도. 쏘리도 사실은 미안합니다라는 뜻만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다 보면 뭐 자기가 안 미안한데도 자꾸 I'm sorry 하더라고요. I'm sorry가 유감이다라는 말로도 많이 쓰고. 근데 한국말로는 유감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그 정부에서 안 하잖아요. 정부에서 큰 잘못했을 때 나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I'm sorry to hear that. 야 진짜 그랬어? 이게 I'm sorry to hear that이 우리나라 말로는 이런 거야. 그랬구나 이거야.
근데 그거를 나는 그 말을 듣게 돼서 유감이다라고 번역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좀 볼 때도 자막 그런 거 볼 때도 유감이 뭘까? 맞아요. 제가 옛날에 러시아어 3라고 성룡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러시아어. 예, 거기 보면은 굉장히 예쁜 여배우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게 나왔냐면은 미국 사람이랑 소통하면서 와 폭탄이다 그러니까 폭탄 그래서 폭탄 딱 던졌을 때 폭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룡이 내가 폭탄이라고 안 했어. She's the bomb. 나는 저 여자가 밤이라고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She's the bomb이라고 했는데 난 저 여자가 폭탄이라고 한 거야라고 번역이 나간 거예요. 근데 영어로 the bomb은 화끈하다, 진짜 짱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you are the bomb 이러면 야 네가 진짜 너 최고다, 짱이다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성한테 폭탄이라고 완전 그러면 반대네요? 완전 반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막에 폭탄이라고 나오니까 저 여자 되게 예쁜데 왜 폭탄이라고. 이게 이제 문화를 배제한 그런 번역의 한계다. 거기서 또 하나 여쭤볼게. 이건 진짜 영어 잘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많은 분들이 요새 그거 한 다음에 챗GPT한테 자연스럽게 바꿔달라고 하면은 요새 완벽하게 나와 그렇죠. 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영어 잘하시는 분이 보셔도 챗GPT가 바꿔주면 윤문해주면 확실히 좀 괜찮습니까? 챗GPT는 진짜 놀라운 기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올라왔고 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서 요즘 프롬프터라는 직업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챗GPT한테 똑바로 일을 시키는 것도 역량인 거예요.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챗GPT를 이렇게 조련해 가면서 얘가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만들 때까지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우연히 컨퍼런스장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과 지금 스파크가 튀어야 되는데 언제 챗GPT를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 거쳐야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디벨 가서 바꾸고 챗GPT 돌리고 보여준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국내에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외국인 방송인들이 꽤 많이 생기셨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만약에 자동 번역기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없다면 왜 그분들만 방송에 나오겠어요? 그분들만 현지 언어로 소통하고 웃길 수 있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이 그게 제일 인간 고유의 역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미래를 예측할 때 인간 고유의 영역은 결국은 지키게 될 거다. 근데 그게 이제 창조, 공감, 소통, 이해, 설득 이런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언어가 가지는 기능 중에 정보의 전달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소통이라는 게 있는데 정보의 전달은 AI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 소통과 공감을 빌드하는 요런 그 언어의 기능은 이거는 언어의 고유 기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대표님은 커리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이 영어를 이제는 내가 좀 난 이제 문화적으로도 이제 좀 깨달았어라고 하셨을 때 더 변화가 있던가요? 영어는요. 저는 영어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왜 저희가 선배님들이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왜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 같으세요? 짧진 않으니까요. 짧은 인생도 있어요. 인생 마라톤이다.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되나요? 뭐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완주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결승선에 들어가야 뭐 되는 거다. 뭐 끝나봐야 뭐 아는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깨닫게 된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거에 그 숨겨진 의미가 마라톤은요. 구간 성적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인생에서 구간 성적에 대한 자랑을 되게 많이 해요. 그 뭐냐면은 인생도 그렇고 마라톤도 그렇고 구간 성적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나 100m까지 1등이었어. 아니면 반환점 돌 때는 내가 상위 3%였어. 이게 의미가 있나요? 전혀 없죠. 전혀 없죠. 네.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끝이 없고 저는 심지어 지난주에도 영어를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트남에 가서 제가 새로운 방식의 영어를 배우고 새로운 걸 배웠기 때문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영어도 중간 성적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뭐 내가 옛날에 토익이 600점이었고 영어가 7등급이었고 아무 소용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영어는 여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말을 기자님은 떼셨나요?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요새 저도 방송을 하고 하면서 한국말이 늘거든요. 새로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저희가 신조어 퀴즈를 풀 정도로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어도 똑같은 건데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영어의 중요한 거는 영어에서 내가 어디에 도달했냐가 아니라 영어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영어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가 내 삶에 나랑 어떤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영어를 하시게 되면은 영어로 정보를 접하고 영어로 학습을 하고 영어로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결국은 영어를 활용해서 이런 활용들을 계속 하면서 영어라는 코어 자체가 계속 커지는 거다. 영어 공부는 뭐 나는 뗀다. 뭐 6주만 하면 뗐다. 뭐 토익을 900만 원 가졌으니까 난 됐다. 이게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서 영어가 요만큼이 아닌 거고 한국어로 누릴 수 있는 삶과 영어로 누릴 수 있는 삶이 있는데 이 삶이 영어를 많이 쓰면 쓸수록 계속 풍부해지고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영어가 뭔지를 느껴보시려면은 구글에 가서 보잉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검색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영어로 한번 보잉이라는 걸 쳐봐라. 그러면 나오는 검색 결과가 몇 개인지를 눈으로 좀 봐라. 그러면은 한글로 보잉을 하면요. 거의 뭐 한 8천만 개 정도의 그 검색 결과가 나오고 영어로 치면은 몇억 개가 나와요. 근데 그게 저희가 현실적으로 딱 느낄 수 있는 한국어로 사는 세계의 사이즈와 영어로 사는 세계의 사이즈의 차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선후배들이 많죠. 뭐냐면 야 내가 영어 너처럼 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안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사람들 그렇죠. 많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많냐면 민우야 나 영어 지금 하면 너무 늦었지? 지금 안 되지? 되게 심각하게 물을 것 같아요. 되게 심각하게. 영어 지금 난 그럼 이제 뭐 어떻게 중국어 파야 되나? 뭐 일본어 해야 되나? 뭐 이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은 누나 오늘 시작 안 하잖아? 내년에 또 나한테 이러고 있을 거야.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시작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럼 그 시작이라고 하는 거를 뭐 물론 혼드 잉글리시 하시면 좋겠지만 그것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직장인들이 주위에도 보면 뭐 전화 영어 하거나 아니면은 뭐 라디오를 듣는다거나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거 추천하십니까? 일단 기본이 됐다. 나는 영어로 소통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응용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전화영어, 화상영어 다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전화영어, 화상영어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이 네이티브잖아요. 그러니까 네이티브인데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자님한테 영어, 이 사람 영어밖에 못하는데 어려운 영어를 쓰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영어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낮아져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분이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밖에 10분씩밖에 안 하는데 영어의 난이도를 올리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네이티브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네이티브랑 한다고 하시려면은 나는 영어가 좀 돼. 근데 이때는 연습을 하고 싶어. 그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한 토익으로 치면 700점 이상, 뭐 800점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쓰셔도 되는 것 같아. 근데 하지만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어렵고 더 이해가 어렵고 이런 분들은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왜 옛날에 제가 자꾸 나이가 노출돼서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저희는 AFK 세대잖아요. 네. AFK 그 미군 방송이 이제 영어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설거지 할 때도 AFKN 방송을 틀어놓고 그 CNN을 틀어놓고 그렇게 자꾸 들으면 귀가 열린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얘기. 솔직히 아무 단어도 안 들리던데요? AFKN을 계속 들으면 귀가 트인다는 얘기는 개 짖는 소리를 오래 들으면 이해가 된다.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AFKN에서 어떤 건 들리냐? See you later, 뭐 I love you, 뭐 I beg your pardon 이런 거 들린단 말이야. 왜? 자기가 아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자기가 아는 걸 넓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토익 강사 할 때도 그렇고 맨 처음에 쓰는 게 뭐냐면은 이 한 200단어, 300단어짜리 좋은 문장. 그래서 저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 연설문 이런 거 추천드리는데 그런 정제된 영어를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듣는데 처음에는 스크립트를 보면서 들어요. 스크립트를 보면서 들으면 잘 들려요. 당연하겠죠? 스크립트를 보면서 들어. 그 다음에 그걸 구멍을 내서 그거를 채우면서 들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딕테이션까지 해요. 그러니까 받아쓰기까지.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요 한 패러그래프를 떼는데 한 2, 3일 걸려요. 근데 이거를 한 10개 세트만 하시잖아요. 10세트만 받아쓰기를 완벽하게 하면은 자기 리스닝의 수준이 엄청 올라갔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게 들리는 게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문장들은요. 표현이 아주 천차만별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형식의 영어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지금 내가 영어를 시작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우리는 문법이나 독해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리스닝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언어는요.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중에 무조건 리스닝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어는 우리 거꾸로 배웠어요. 영어는 우리가 읽기부터 배웠어요. 읽기, 그 다음에 쓰기, 그 다음에 리스닝, 마지막에 말하기 이렇게 배웠잖아요. 한국어는
한국어는 먼저 부모님한테 이제 듣기, 듣고 그다음 말하고 그다음에 읽기, 그쵸, 마지막에 그다음 쓰기. 예. 그럼 한국어를 잘하세요, 영어를 잘하세요? 한국어 잘하죠.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방법이 맞는 순서거든요. 그래서 리스닝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좀 아는 걸. 아는 걸. 아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 있게 귀에 쏙쏙 박히는 문장이 늘어나면 리스닝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단단한 코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반복 듣기와 받아쓰기 수준까지 마스터리하는 그 경험을 몇 세트만 반복해서 하시면 리스닝이 압도적으로 늘어요. 이거는 제가 실패해 본 적이 없는 방법입니다. 좀 어린이 수준의 동화라던가 이런 걸 듣고 이런 거는 어때요? 그것도 상관이 없는데 비즈니스에 저희가 써야 되는데 동화하는 특징이 천천히 말해요. Hello, 맞아요. there was a little princess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비즈니스 파트너는 아무도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티타임즈 구독자들이 대부분 직장인들이시니까 직장인들은 노멀한 빠르기에 좋은 문장을 들으셔라. 그게 훨씬 더 빠르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서 들으면 웬만하신 분들은 다 잘 들려요. 근데 그거를 받아쓰기까지 딱 떼고 걸리는 시간 곡선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야 이거는 다 들리네 이런 문장도 생기고 그러면 진짜 리스닝이 폭발적으로 늘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 영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대로 좀 오랜만에 진짜 제대로 들어본 것 같고 그거는 한 번 더 여쭤볼까요? 그래도 글로벌 비즈니스 하려면 요 정도까지는 좀 해야 되더라라는 것도 이렇게 좀 자연어로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저랑 같이 출장을 다니면서 제가 영어로 피칭을 하거나 아니면 회의를 하거나 이런 걸 보면서 저한테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대표님은 어떻게 이렇게 쉬운 단어만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휘는 그렇게 영어로 소통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영어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요. 많이 쓰는 문구와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500단어 이상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수한 단어 외에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원활한 활용이 중요하거든요. 스펙트럼을 막 22,000 이렇게 넓히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리스닝 할 때도 똑같은 거를 반복하게 하면서 귀를 트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하기도 동일하게 좋은 문구를 바꿔가면서 익숙하게 만드는 거를 자꾸 그 코어를 강화시키시면 영어가 금방 유창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내가 80% 알아듣고 20%는 되물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쉬운 단어로 내가 생각하는 거를 잘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영어로 비즈니스 하는데 문제가 없다.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영어는 자꾸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 전선을 확대하려고 하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뾰족하고 강하게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나는 이거 뗐으니까 다음에 이거 가야지가 아니라 얘가 내 거가 될 때까지 이렇게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네. 많은 어머님들이 또 아버님들이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냐 이런 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는요, 첫 번째는 영어 교육은 에스컬레이터다. 그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계단에만 잘 올랐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올라간다. 근데 그 첫 번째 계단이 뭐냐? 영어와 아이와의 관계예요. 영어와 아이와의 관계. 그래서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의 영어 교육의 핵심은 아이가 영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게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영어를 좋아하게 해주는 게 초등, 유치 영어 교육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잘 해결되면 이게 저절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제가 뭐 이 책을 사셔라, 저 학원을 보내셔라 이런 것들은 많지만 제가 너무너무 당부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엄마 아빠가 영어를 못해도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게 만들 수도 있고 영어를 싫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영어를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의 페이스에 맞춰서 아이가 영어로 재밌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게임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개 올려 100개 올려 게임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블루업, 레드 다운, 블루 다운, 레드업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로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게임을 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레드가 빨간색이다, 블루가 파란색이다 제가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이게 업이라 이게 다운이라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근데 하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체득을 하면서 아이들이 영어가 재밌네, 영어로 노니까 재밌네 이러면서 아빠 뭐 오빠 블루 다운인데 뭐 레드업 했어 근데 이게 이미 영어를 언어로 쓰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머니나 아버님이 보고 계신다면 영어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주셔라. 그러면 영어는 에스컬레이터처럼 평생 올라간다. 영어를 과목으로 다루지 말고 친구로 만들어줘라. 이제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모시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너무 회사 얘기 안 했으니까 호드랩스 이제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시는지
근데 저희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작년에 시리즈 B 투자까지 잘 마무리를 했고요. 올해가 저희 이제 글로벌 진출의 원년인데 작년에 일본에 저희가 닌텐도 스위치 버전을 론칭을 해서 좋은 성과 반응을 얻었고 올해 베트남 진출 그 기반으로 동남아 쪽으로 계속 확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호두 잉글리시 또 베티아 잉글리시 그리고 저희 호두 랩스 많은 관심 가지고 응원해 주시면 저희 미션인 기술을 활용한 교육 격차 뿌셔뿌셔를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저도 늘 새해 초반에 항상 목표를 세우는 것 같아요. 올해는 좀 영어를 공부해야지. 늘 이렇게 애매하게 가다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른 거다. 네. 네. 내년 초에 또 마음을 먹더라도 또 해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 박터지게 싸울 게 네. 아니라 글로벌로 나가서 하는 데 있어서 영어만 할 줄 알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 다 잘 되는데 영어가 안 되네. 예. 그런 걸 이제 다 우리가 박살내고 갈 수 있는 거 근데 아니에요? 그게 과학만 못하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영어를 못하는 거는 이 세계가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복사 붙여넣기. 맞아요. 복사 붙여넣기. 이게 컨트롤 V 여러 번 누르면 5개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10개도 되고. 맞아요. 네,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는 시장이니까 우리 저를 포함해서 포기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과정에 있어서 너무 좋은 팁 알려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5년 있다가 세계 어딘가에서 우리 기자님 해외 특파원으로 뵙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때쯤 되면 호두 잉글리시가 적어도 아시아권은 네. 싹 다 제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